메이저리그 가을 야구를 꿈꾸는 샌디에이고의 중요한 경기. 타석에는 18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타율 1할대인 한국인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야유는커녕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있었죠. 심지어 최고 선수들에게 수여되는 골드글러브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슬럼프. 어느 순간 운동이나 학습 또는 노래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고 실제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말로 스포츠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는 현상입니다. 슬럼프 현상은 꼼꼼한 재훈련, 심리치료 등을 비롯한 여러 수단으로 이용해 벗어나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갖은 노력으로도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몰락하는 선수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최정상급 선수들만 모여있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를 이겨내고 도약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으니 네, 맞습니다.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지난 21일 세인트루이스전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4회 말에 차분하게 볼을 골라낸 김하성 선수는 6구째 공이 몰리자 힘껏 방망이를 돌렸고 공은 왼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지난 17일 시즌 9호 홈런 이후 나흘 만에 시즌 10호 홈런을 친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2시즌 만에 벌써 단일 시즌 2자릿수 홈런을 친 김하성 선수는 도루 10개와 함께 10홈런, 10도루를 달성. 이는 한국인 선수로는 추신수 선수 이후 처음이었죠. 8회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 선수에게 관중들은 연신 어썸 킴을 외치며 응원을 보냈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그것에 보답이라도 하듯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맹활약으로 샌디에이고는 포스트 시즌에 한 발 다가섰죠. 김하성 선수가 하드캐리한 후 팬들은 김하성은 필드에서 꼭 필요한 남자야. 우리는 그가 필요해. 어썸 킴.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타티스보다 낫다 라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어 여러 컨셉의 사진을 올리는 등 거의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깜짝 놀랄만한 활약을 펼친 각 구단 대표 선수들을 선정하면서 김하성 선수를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매체는 김하성은 유격수 부문 평균 대비 아웃 기여도에서 플러스 5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라며 샌디에이고는 올해 김하성이 풀타임 유격수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10-10을 기록하기 전 9월 한 달은 암흑기와 같았는데요. 김하성 선수는 지난 16일 애리조나전 안타가 있기 전까지 5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하며 부진하고 있었습니다. 타수로 치면 18타수 무안타라는 다소 실망적인 기록이었죠. 7, 8월에 쭉쭉 성장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미니 슬럼프에 모두가 걱정했는데요. 특히나 메이저리그에서 9월 야구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맘쯤을 페넌트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중요한 타이밍에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면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펄펄 나는 선수를 머니 플레이어라고 하죠. 무엇보다 이 미니 슬럼프가 장기 슬럼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우선적이었습니다. 최원재 개인 타격 코치는 체력적인 면도 있지만 메케닉도 좋았을 때의 폼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레벨 스윙을 하고 있다. 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김하성 선수 역시 전까지는 나쁜 공에 배트가 나가지 않고 좋은 공만 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쁜 공에도 배트가 나가고 있다. 라며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죠. 김하성 선수의 컨디션 저하에 대한 원인에는 체력 부담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 만에 주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시즌 주전 선수로 뛰었지만 메이저리그의 주전은 완전히 다른데요. 경기수 자체도 많고 원정 경기 한 번 치르려고 하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5시간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5시간이면 그냥 옆 동네 수준이죠. 비행기를 오래 타서 이동 시간이 길고 전날 피로도 회복하지 못한 채 경기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체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유격수 포지션이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풀타임을 처음 소화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김하성 선수와 같은 부침이 오는데요. 김하성 선수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마치고 싶다라며 훈련과 치료, 식습관과 휴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타율이 1할대까지 떨어지니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강경책을 감독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샌디에이고 반 멜빈 감독에게 김하성 선수에 관해 묻자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훨씬 더 좋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는 수비에서 환상적이었다. 때로는 공격에서도 짐을 짊어지기도 했다라면서 그가 예전처럼 방망이를 잘 휘두르지는 못하지만 유격수에서는 표준적이다. 그의 모든 플레이를 만들고 그것을 1년 내내 해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밥 멜빈 감독은 메이저리그에 1400승 이상을 거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가 김하성 선수가 없었을 때 팀의 성적이 안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할 정도면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어 멜빈 감독은 우리는 올해 거의 모든 선수들과 경기했는데 나는 김하성보다 훨씬 나은 선수를 보지 못했다라며 김하성을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치켜세우면서 그가 경기하는 방식, 그의 열정 등은 코치의 관점에서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김하성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를 보지 못했다는 감독의 극찬. 거기에 김하성 선수의 열정과 태도를 모든 선수들이 본받아 마땅하다는 말은 감독이 김하성 선수를 얼마나 좋게 보고 또 애정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따뜻한 격려와 말 한마디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시즌 초반 침묵하던 손흥민 선수 역시 많은 질타를 받을 때 콘테 감독은 항상 그를 지지했는데요. 그 보답으로 손흥민 선수는 해트트릭이라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하성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 인터뷰가 있고 나서 17일 5타수 3안타 3득점 1도루 그리고 21일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까지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도약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을지 그리고 감독, 스태프, 동료에게 그가 얼마만큼 신뢰받는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김하성 선수의 노력에 메이저리그 각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상인 골드글러브 수상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수비력 최정상급에 속하는 김하성 선수는 타격이 부진할 때도 수비 하나만큼은 매 경기 하이라이트를 뽑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메이저리그답게 김하성 선수에 준하는 선수는 여럿 있었죠. 하지만 기존의 투수를 포함해 9개의 포지션이던 상을 올해부터 유틸리티 플레이어를 포함해 10개 부문으로 수상자를 늘렸습니다. 미국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롤링스 측은 여러 포지션에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인 선수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상을 도입하게 돼 기쁘다.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야구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다. 주 포지션이 있는 선수들과 나란히 수비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밝혔는데요. 유틸리티 플레이어 골드글러브 신설은 김하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격수, 3루수, 2루수까지 세 포지션에서 모두 수준급 수비력을 발휘한 김하성 선수가 새로 신설된 부분에 유리한 상황이었죠. 시즌 막바지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하성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또 골드글러브까지 받는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